사막에서 태어난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삶의 여정을 되짚어 보려 합니다.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대표작 연금술사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보물을 찾는 길에 대한 우화이자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삶의 목적을 일깨우는 철학서이기도 합니다. 한 소년이 있습니다. 안달루시아의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 보물이 묻혀 있다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따라 머나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연금술사는 바로 이 산티아고라는 소년의 여행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한때 품었던 꿈과 운명,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운명의 보물이 묻혀 있다면 그걸 찾기 위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까? 1장.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 질문을 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들판, 끝없는 평원에서 양을 몰고 다니는 한 소년,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양치기지만 그는 책을 읽는 양치기입니다. 그는 신학교에 다니다가 세상을 보기 위해 양치기를 택한 독특한 청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그는 항상 새로운 마을과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나의 길인가? 어느 날 그는 같은 꿈을 2번 꿉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래 보물이 있다는 꿈. 이 반복되는 꿈은 그에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떤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한 집시 여자와 늙은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말합니다. 당신이 꿈을 따르기 시작할 때 온 우주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말은 이후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 됩니다. 양을 팔고 소년은 결국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지도나 길이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음성을 따라 걷는 고독하고도 신비로운 여행입니다. 이 장은 우리 모두가 한때 품었던 꿈, 그러나 현실이라는 무게에 눌려 잊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들춰냅니다. 소년의 여정은 곧 우리 자신의 내면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소년의 출발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책을 읽는 소년 세상에 호기심을 품은 그가 품은 질문들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진짜 내 인생인가? 라는 물음.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바꾸는 선택이었고 단지 물리적인 여정이 아니라 운명을 향한 신비로운 걸음이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2장. 타지에서의 시작. 첫 좌절. 소년은 북아프리카의 탕헤르에 도착합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국의 땅. 이곳은 이미 첫 관문이 됩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는 금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맙니다. 단숨에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좌절합니다. 이게 과연 보물을 향한 길이 맞는가? 그러나 이 좌절의 순간에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보게 된다. 탕헤르에서 그는 크리스탈 상점에서 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이 일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전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유리상품 진열 방식을 바꾸고 차를 파는 아이디어도 제안합니다. 그의 노력은 상점을 번창하게 만들고 그 역시 다시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꿈을 향한 길은 한 방향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고 멈추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 탕헤르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경제적 회복을 넘어 내면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립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아무도 돕지 않을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 말이죠.
그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칠 혼자의 시간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크리스탈 상점에서의 시간은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은 단지 실패가 아니라 실패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를 묻습니다. 탕헤르에서의 시간은 소년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길을 잃는다고 해서 목적지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걷는 용기입니다. 3장 사막의 길, 연금술사를 향하여. 소년은 다시 여정을 재개하여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단에 합류합니다. 이 여정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특히 한 영국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연금술사를 찾는 중입니다. 영국인은 연금술에 대한 책들을 잔뜩 갖고 있으며 철학적이고도 이론적인 접근을 합니다. 산티아고는 점차 깨닫습니다. 지식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모래바람과 낙타의 발자국 속에도 있다고. 여행은 점점 험난해지고 대상단은 전쟁과 침입의 위협 속에서 조심스럽게 전진합니다. 사막은 단지 자연의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비유로서 기능합니다. 길을 잃는 것, 두려움, 침묵, 고독, 그 모든 것이 이 여정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소년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 안의 내면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며 점점 더 직관적이 되어갑니다. 이 과정은 곧 진정한 지혜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사막은 현실이라는 이름의 공간과도 같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는 무한한 가능성이자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소년은 정해진 답이 아닌 매 순간의 선택과 직감으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국인과의 만남, 철학과 실천 사이의 차이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삶이란 아는 것보다는 살아내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던 그 속삭임, 그것이 진짜 나를 이끄는 소리입니다. 4장, 파티마와의 만남, 사랑이라는 시련.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 알파윰. 소년은 이곳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티마. 그녀와의 만남은 운명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파티마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막의 딸로 모래와 별빛 사이에서 살아온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고요한 강인함이 있었고 목소리에는 미래를 아는 듯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 역시 그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연금술사를 만나기 전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사랑을 따라 남을 것인가, 보물을 따라 떠날 것인가. 파티마는 말합니다. 당신이 보물을 찾고 돌아올 것을 믿어요. 사랑은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소유가 아닌 진정한 신뢰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소년에게 또 한 번의 용기를 줍니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와의 사랑은 소년에게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은 함께 있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임을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삶에서의 진정한 동반자란 같은 길을 걷지 않더라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임을 말이죠. 사랑이란 떠나는 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5장. 연금술사와의 여정, 진정한 보물. 마침내 산티아고는 연금술사를 만납니다. 그는 사막의 끝자락에서 홀로 살아가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연금술사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의 언어로 쓰여 있다. 그것은 사랑의 언어다. 그는 소년에게 가르칩니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질을 완성하는 길이라고요.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흐름이 일치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사막을 지나며 적의 군영에서 소년이 자연의 언어를 읽고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은 이 책의 백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가능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여정 내내 연금술사는 말보다 침묵으로 가르칩니다. 그는 자연과 우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소녀는 이제 단순히 보물을 쫓는 자가 아니라 자신 안의 우주를 읽는 자로 성장합니다. 바람과 태양, 사막과 별들이 그의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자기 자신을 금으로 만드는 것이다. 연금술사는 결국 말합니다. 내가 찾고 있는 보물은 내가 출발한 그 자리에도 있다. 소녀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처음 양을 치던 교회의 무너진 기둥 밑 그곳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통해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먼 길을 돌고 돌아 결국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당신의 전설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연금술사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삶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꿈을 따르는 용기, 실패 속에서 배우는 지혜, 사랑의 참된 의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진 자기만의 전설을 따르는 삶까지도요.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예전에 꿨던 꿈을 잊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가슴속에 품었던 그 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할 때 온 우주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